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 2시 43분 26초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비슷한 시간에 2부 문이 열렸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 타임 오늘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알찹니다.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지금부터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전에 보니까 빨간불로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금 시황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간불로 지금 보합권, 강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2363.5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3.42포인트, 0.14%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2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약보합에서 강보합권으로 올라왔는데요. 일중 흐름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362포인트에서 2348포인트까지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상승 탄력을 가지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현재 2360포인트 회복을 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좀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큰 변동은 없는데 개인이 1569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네요. 558억 원까지 매도 물량이 줄었고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1725억 원 외국인은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669.54포인트입니다. 이제 670선까지 불과 0.5포인트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사자에 힘입어 7거래의 연속 상승이라고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대로입니다. 지금 일주일 내내 상승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고요. 자, 일중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그래프로 지금 우상향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667포인트부터 669.59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 부근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또 670포인트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입니다. 기관은 173억 원 소폭이나마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566억 원이나 삽니다. 개인은 677억 원. 개인은 요즘에 코스닥이 상승하면 할수록 지금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도 소폭 상승합니다. 10전 상승하고요. 1124원 1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합권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만나봅니다. 자, 1위는 현재 메디프론, LG디스플레이, 항공주, 삼성바이오로직스, YD온라인까지 5종목입니다. 메디프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치매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계 최초로 치매 돼지 복제 성공을 해냈다고 합니다. 메디프론 오늘 장중에는 6,640원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포인트도 지금 14%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조금씩 윗골이 달고 빠지고 있는데 향후의 주가 흐름들 좀 살펴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재료가 조금씩 소멸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입니다. 요즘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시장에서. LG디스플레이 연일 상승이고요. 상승폭이 꽤 큽니다. 오늘도 3%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많은 증권사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상단 단기 고점이죠. 36,000원도 이미 뚫고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고점은 36,700원인데 OLED 성장 기대감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증설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실적으로 연결될 만한 이유들이 찾아지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잘 달리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장 돋보이는 선전하는 종목들, 종목군을 꼽으라면 단연 항공주가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5%대 전일 유가가 급락하면서 항공주 같은 경우에 유가가 떨어지면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 보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홀딩스까지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3% 가까운 상승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연일 인기 검색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는 3%대에 좀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저가는 23만 원이고요. 장중 고가는 25만 4천 원대입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신고가 또 부근까지 갔었는데 이내 이제는 낙폭이 좀 생기는 모습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25만 원 터치한 이후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간의 재료들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YD 온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D 온라인 같은 경우 카카오와 시너지가 좀 예측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장중에 좀 변동폭이 큽니다.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부분이고요. 5,080원. 장중에는 6,12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카카오가 50억 원을 투자한다고 투자 유치를 한다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장 초반에는 상승폭이 꽤 커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내에 흘러내렸고요. 현재는 5,080원까지 7%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LG전자, LG화학, 현대IBT, LG이노텍, 미온홀딩스 전체적으로 LG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요. LG전자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폰 지금 나온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장중에 87,800원대까지 상승하면서 9만 원에 이제 바짝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V30, G7으로 반등 기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G6가 흥행에 일단은 성공을 했었습니다. 갤럭시 S8이 없는 시장을 G6로 어느 정도 만회는 했는데 일단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는 CPU가 조금 사양이 낮은 편입니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 다시금 프리미엄 폰을 출시를 하겠다. 그리고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LG전자는 요즘에 미인주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금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강보합권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국적 제약사만 가능했던 소아마비 백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백신 상용화에 140억 원, 빌 게이츠의 선물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화학 관련주도 오늘 사실 유가 급락에 따라서 시크리컬 업종들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IBT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IBT 같은 경우에 오늘도 상승 흐름들 이어갑니다.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고점 상한가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2거래일째 급등 나오고 있는데 미국 명품백화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서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쭉 우상향하는 그래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LG이노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15만원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오늘 7%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폰 8이 출시가 된다, 출시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엔 듀얼 카메라의 최대 수혜 종목이다라고 연초부터 계속해서 나왔고요. 주가는 10만원 이하부터 지금 15만원대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이폰 8에 아무래도 LG이노텍 부품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다시금 기대감으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원홀딩스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원홀딩스 오늘 3.77% 상승하고 있고요. 장중고가 보시다시피 11만 2,500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회사 분할에 따라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다고 하고요. 김정돈, 양종상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중에 11만 1,000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상승폭이 많이 꺾여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2시 51분 40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오늘 저는 일정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 2번 하단에 번호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이 번호를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원활한 종목 상담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환 부장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그러니까 DI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DIC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서 이제 기어나 샤프트를 주로 생산하는 그 대구에 위치한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DIC를 주목해 봐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부터죠. 우리가 이제 DIC가 제인 모터스를 통해서 전기 자동차 생산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지난 그 초반에는 이제 쿠팡의 배송 자동차를 납품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오늘은 그 대구시장, 그러니까 대구시와 그리고 롯데 글로벌리스, 그러니까 롯데하고 그리고 제인 모터스하고 이렇게 3자가 전기 자동차를 개발해서 택배로 그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 제인 모터스가 이게 담당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꾸준한 상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DIC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 이외에 최근 들어서 이제 북미에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에 어떤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어떤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회사로서 앞으로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주가 흐름이 돋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더라도 점차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새로운 시세를 연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또 그 새로운 종목으로 맥IC라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맥IC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응급실, 그러니까 자동차 응급 현황 그리고 병원의 응급실에 주로 그 장비를 납품하고 시스템을 공급하는 이런 업체입니다. 회사의 규모는 아직 크진 않지만 자본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27억밖에 안 돼 이런 조그만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올 1분기에 실적이 전년 대비에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맥ICS 같은 경우를 주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자본금이 적고 주가의 어떤 움직임이 시작한 종목은 새로운 뭔가가 있을 듯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의 향배를 아마 가만히 잘 보시고 나면 알겠지만 나중에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이 잘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LG화학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유가라든가 여러 그 악재를 통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 같은 장세선 이런 것은 바로 절호의 기회다. 이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누누이 많은 그 정보를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보다도 매수 시점에 와 있을 때 사는 게 적절한 타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재가 저점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가는 26만 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케어젠을 보겠습니다. 케어젠은 최근 들어서 이제 신규 상장돼서 이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최근에 그 6만 원대에서 지금 7만 원대까지 단기 올라갔다가 지난 며칠 전에 그 상하이 CNE를 통해서 80만 주 블록딜을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을 기관이 떠하는 이런 상태인데 그 물량에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일반이 들어갔던 물량이 출회되면서 최근에 주가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블록딜을 통한 주식은 간다라는 게 이제 제 지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이 아주 최근에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휴제일이나 이제 메디톡스의 어떤 주가의 향방이 아주 최근에 아주 좋죠. 거기에 못지않게 이것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시점에는 저가 매수를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역시 저도 그 케어젠을 현재가로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를 6만 7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한미 글로벌을 보겠습니다.
한미 글로벌 같으면은 최근 들어 주가의 움직임이 전혀 없지만 이런 주식이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감리 회사라고 이제 통틀어 말하기도 하는데 이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때? 국내 최초로 CEM 그 회사로서 최근에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성과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용역형, 책임형 CM의 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웬만한 회사 이제 건설 현장에 가보면은 한미 글로벌이라는 이름이 많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들어갖고 이제 한미 글로벌은 친환경적인 그 건설 그리고 신도시 개발할 때 어떤 우리가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이런 감리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최근 들어갖고 삼성전자의 새로운 그 신규 건설에 대해서도 이제 한미 글로벌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성장성이 좀 크다. 이런 관점에서 보겠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하락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 절호의 매수의 기회다. 이런 관점으로 현재가 1,500원이 되겠죠. 현재가로 매수 타임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10,000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C부터 한미글로벌까지 5종목, 특히나 한미글로벌은 지금이 딱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온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대리입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급본부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XM입니다. 네. 일단 그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코스닥의 상장 기업이고요. 최근에 4차 산업 관련해서 뭐 관련주라든지 뭐 이와 어떤 기업을 결부할 수 있는지 어떤 사업 그리고 어떤 업종을 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일단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4차 산업 관련해서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해야 되는 기본 베이스가 데이터인 만큼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관련해서 개발 전문 기업 쪽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렇다 보니까 XM이란 기업을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일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확산과 관련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국내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4차 산업이 본격화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뭐 데이터 양이라든지 그 양적인 측면의 증가도 있지만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알고리즘 개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기능의 고도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된 XM의 사업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제품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사업의 확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적으로 2015년 12월에 빅데이터 전문 기업을 인수해서 최근에 합병까지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추가적인 그 매출 확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단기간에 이 부분에서 뚜렷하게 뭐 매출의 성장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지금 주가는 미래 매출을 선행해서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관련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본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다면 종합해서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500원을 제시합니다. 네, XM 종목 현재가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도곡센터 금융본부의 이성웅 대리였습니다. 자, 다음 김진석 소장의 5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5종목 가볼까요? 네, 무엇보다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지난 5월 10일 이후에 이제 한 달 정도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월요일과 수요일 결국 연기금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가장 있다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 주가가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입김이 그나마 가장 잘 들어가는 연기금이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리고 어저께 매수했던 종목들을 좀 리스트업을 좀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매도 중심으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과 수요일 동안 그 삼성전자를 연기금이 매도
또 1위를 올려나왔는데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크게 좀 시장에 좀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연기금의 어떤 패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리하다는 모습들은 외국인들의 순매도의 어떤 흐름들 패턴이고요. 이 빨간색의 패턴들은 연기금이 매도하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5월달 이후에 연기금의 패턴들이 매수보다 매도로 돌았다는 것이 가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연기금은 결국 지금의 주가보다 더 하락하는 것이 맞다. 그런 관점으로 연기금의 어떤 매도의 각도가 예상보다 크게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밴드 내에서 짧은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연기금이 아무리 매도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차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 애플에 대한 주가를 좀 코멘트를 드려보는데요. 자, 애플의 주가의 패턴, 어떻게 보면 유가연구 입장에 삼성전자 패턴과 가장 비슷하게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2017년 들어서도 어느덧 주당 약 110달러부터 최근 들어서는 5월 달에는 신고가 가운데서 156달러까지 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155달러면 역시 신고가 밴드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다만 미국계 증권사 가운데서 그 퍼시픽 크레디트의 입장은 애플의 주가가 너무 올랐다. 따라서 지금의 주가보다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코멘트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운데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코멘트를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SK이노베이션의 평가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WTI 유가가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럴당 45달러까지 하락했는데요. 유가 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카타르 단격 이런 소식도 있겠지만, 미국이 그동안 어떻게 6월달 들어서 드라이빙 시즌, 즉 6월달에는 많은 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그 공급 과잉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팩트가 있겠죠. 무엇보다 미국이 그동안 원유를 지금보다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그만큼 결국 공급 과잉에 의해서 공급 과잉의 어떤 팩트에 의해서 유가가 급락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두 번째는 카타르 관련돼 가지고 오펙 어떻게 보면 유가 동결 이런 감산 이런 부분들이 깨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유가의 어떤 주가 실적에 상당히 맞물렸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SK이노베이션인데요. 여전히 예상보다 유가의 어떤 민감한 흐름들이 SK이노베이션에 지난 5월달 이후에 최근 들어서 6일째 때론 7일째 유가가 하락했고요. 그렇다면 결국 오펙에서 주장하는 오펙이 감산했다는 것은 결국 유가가 상승해야 된다. 이런 부분과 예상보다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들은 연기금의 어떤 매매 패턴들이 지난 5월달 오펙 동결 합의 이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유가에 관련돼 가지고 연기금들은 매도로 많이 돌았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기본 특징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연일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초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이것이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할 정도로 예상보다 짧은 박스권 내에서 어떤 매수매도가 공방이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는 SK이노베이션의 주가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패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WTI 유가에 대한 패턴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판단은 결국 유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요. 국내 증시 가운데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몇몇 정유 3사의 주가의 방향성은 결국 유가와 맞물리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상품 거래소에서 어느덧 45달러까지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초 이후죠. 5월 초 이후에 어떤 배럴당 50달러 위에 올라가 있겠을 때는 이제 유가는 상승한다 그런 관점을 가졌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유가가 지금 패턴을 하락하게 된다면 부정적인 골드만삭스나 이런 패턴을 보면 유가가 50달러에서 이제는 45달러까지 하락합니다. 이런 어떤 시황 페이퍼를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45달러까지 하락했다는 것은 유가가 상승보다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레이트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가 있겠죠. 여전히 SK하이닉스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도시바 메모리 부분을 인수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아무래도 도시바 메모리 부분은 SK하이닉스가 인수하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를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데이터를 보면요. 미국의 반도체 업체로 이것이 좀 넘어갔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약 22조 정도의 베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 관련돼 가지고 이제는 메모리 관련돼서 이제는 어떻게 도시바 이런 메모리 부분에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이탈됐다 그런 관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가에 대한 밴드가 예상보다 그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 않은데요. 지난 5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랠리 이후에 최근 들어서 매매 패턴들은 이것을 결국 하락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어쩌면은 이번에 도시바 메모리 부분 관련돼 가지고 SK하이닉스가 인수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것도 잘 됐다 이런 판단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어떤 순매 속에서 있다는 것은 SK하이닉스 이번에 인수 안 하는 것이 시장의 참여자는 오히려 잘 됐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도 플러스 300원 그리고 플러스 400원 상승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도시바 관련돼서 인수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승자의 독배를 먹는 것은 아닌가 그런 판단 속에서 SK하이닉스 시장의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종목 가운데서 SK텔레콤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그 선거 과정에서 많은 후보자들 했던 얘기가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는 통신요금 인하를 하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SK텔레콤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이 하락한 이유보다 상승한 이유가 많았습니다. SK텔레콤 지난 5월달 정확하게는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날보다 상승하는 날이 많았고요. 최근 들어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수위가 없고요. 어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통신 3사 기본요금 인하하는 것이 맞다. 그런 관점 속에서 내일까지 인하에 대한 답을 달라는 얘기를 좀 가지고 있는데 결국 통신 기본요금 인하하게 된다는 것은 통신 3사의 기본적 실적이 지금보다 부정적일 것이다.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가가 1%의 급락은 아무래도 내일 SK텔레콤 관련돼 가지고 통신요금 인하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어떻게든 답을 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시장의 참여자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지난 2016년 1년 동안 받아들이는 영업이익의 약 2배 정도 되는 분량이 약 7조 정도 될 예정인데요. 통신요금 인하하게 된다면 결국 통신 3사가 약 7조 정도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우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1% 정도 하락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통신 3사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그동안 방향은 결국 중국을 봐야 되겠는데요. 예상보다 최근 들어서 중국발 여러 악재 그리고 중국이 매출 감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는 그 자동차 관련돼서는 자율주행 이런 어떤 또 다른 팩트가 있지 않는 한 현재까지 구조로 봐서는 매출이 이제 전 세계 증시나 전 세계 글로벌 데이터를 보면 이제는 포화 상태가 들어왔다는 것이 현대차를 비롯해서 미국의 포드 몇몇 종목들 보면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순매수의 규조가 여전히 예상보다 박스권 내에서 매매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연기금이 매도할 때마다 주가의 방향성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눈에 띌 수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3월 초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연기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현대차 관련돼서는 외국인의 매매 패턴보다도 결국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 매도할 때마다 주가의 매매 패턴들이 같이 움직일 때 보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 6월달 이후에 매매 패턴을 보면 연기금이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하락하는 매매 패턴들이 지난 4월 초에 어떻게 보면 약 14만 원대 밴드까지 연기금이 매수보다 매도할 수 있다는 것 좀 확인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 순매도 종목들 5종목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살펴봤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들 들어와 있는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823번님, STX중공업 9,300원에 비중이 무려 40%라고 합니다.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장기현 부장님 어떻게 가져왔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어떤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재상장이 됐는데 이 STX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기관의 매매 동향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매가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죠. 그동안에 죽다 살아난 그런 감정으로서 일단은 물량을 처분하고자 이렇게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산업은행의 지분을 어딘가에 넘겨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주가의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한번 나오시는 전략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난번 건 7,800원대 저점을 일단 형성한 거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내일에 우상향을 돌파 못한다라면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우상향을 돌파한다라면은 조만간에 한 11,2,000원대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때 이제 더 이익을 실현하고 나오시는 전략을 취해도 될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조금 더 가도 되겠다. 네네.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다음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72번님께서 제로투세븐 9,790원 평당가 3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기다리면 올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제로투세븐 지금 현재 가격이 7,630원 기록하고 있는데 매수 가격보다는 조금 현재 가격이 낮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사셨다면 4월 초에 이 종목을 좀 매수하셨을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제로투세븐은 실은 말 그대로 그 유아용품입니다. 즉 제로 0세부터 7세까지 어린애들에 있어서 유아용품을 모든 것을 팔겠다. 그런 의미로 제로투세븐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뭐 제로투세븐닷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종목을 사했던 시청자 여러분은 어쩌면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 저 어머님이 아닌가 또 부모님이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4월 초 이 주가가 예상보다 좀 하락했던 것이 최근 들어서 특징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슈가 나왔죠. 문재인 대통령 관련돼서 이제는 어린애 출산 관련돼서 그만큼 정부가 지원하겠다 그런 코멘트가 주가가 하락하기보다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팩트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제로투세븐 관련돼서는 실은 한국에 있는 뭐 어머님도 그렇지만 중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은 좋은 걸 모이겠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좋은 걸 입히겠다. 그런 관점으로 제로투세븐이 실은 중국에 상당히 브랜드 있는 어떤 그런 모습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이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 관련 종목들 모든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제로투세븐이 지난 4월 초부터 최근 들어서 이게 무슨 일이 있나 할 정도로 상당히 둔감했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이제 중국발 어떤 수요보다도 이제는 국내발 수요가 지금보다 늘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최근 들어서 5월달 이후에 몇몇 종목들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 특징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제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보다 기대치 통해 상승했다 이렇게 좀 의미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오늘 장중한 때 상당히 좀 흐름들이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런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이 4월달 이후에 정확하게는 5월달 이후에 상승하지 못했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발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지만 결국 중국 관련돼서 사드 배치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완화된다면 하락할 수 있는 이유보다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부 정책 기대감이 예상보다 제로투세븐 지금부터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락할 수 있는 레이트보다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고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저희 쪽에서 종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 이야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현 부장님의 5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은 그 CIS를 보겠습니다. CIS를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그 포인트 하나는 2차 전지 부분의 어떤 그 설비, 이 설비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회사의 강점이라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파나소닉의 2차 전지 관련 장비를 납품하면서 이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파나소닉 하면 우리가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그런 1차 벤더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파나소닉뿐만 아니라 우리가 CIS 같은 경우 중국에 진출하면서 2차 전지 장비 쪽의 어떤 매출 현황이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지난 1분기죠. 1분기에 납품을 했지만 이 납품에 대한 실적이 결국 완성이 공장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금을 집행받기 때문에 매출액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악재로 인해서 급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절호의 이 회사를 변동성을 있게 한 그런 절호의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의 흐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그 관점에서 지속적인 상승의 가능성에 초도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 내내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종가 무렵에 플러스 됐지만 저는 오늘 가격이 매수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는 단기 2,200원. 그리고 손절은 1,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분기 실적부터는 제대로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유한 양행을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나 이제 의약품 업체가 상승이 이제 두드러지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이제 분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약품과 바이오를 약간의 분리가 필요하다. 지금은 의약품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좀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 자체가 과거의 바이오의 흐름의 그 영향처럼 올라가지는 않지만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 바이오 올라갈 때도 약간 소외됐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의약품 중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어떤 상위 업체, 여기에 따라서 이익과 매출이 부합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향을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다가 조만간에 바로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머지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유한양행 같은 경우 현재가로 매수를 해도 된다. 그리고 목표가는 32만원, 손절가 2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펜오션을 보겠습니다. 펜오션은 오늘 급락을 해서 저류에 매수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펜오션을 살펴보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렇습니다. 주식이 1차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할 때 급락은 바로 2차 상승을 위한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럴 때는 한 이틀째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펜오션 같은 경우는 벌크선의 영업 호황이 올해도 지속되면서 올해는 실적이 좀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 올 내내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도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한 2개월, 3개월 조정받고 난 이후에 재차 2차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부터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다른 대형주와 좀 틀리게 최근에 주가가 지지분한 양상을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120일 이동 평균선에 오늘 닿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120일 이동 평균선이 단 이 가격이 절호의 매수가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그러한 기술적인 그런 분석 이외에 우리가 전반적인 건설 경기의 호조, 그리고 삼성과 맞물리는 어떤 삼성 그룹으로서의 어떤 매출이 직결되는 수주, 그리고 앞으로 해외 매출의 꾸준한 증가, 이런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살아나게 한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모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현재가 12,000원이죠. 12,000원에서 매수가 가능하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국 SNC를 보겠습니다. 동국 SNC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로 인해서 하락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제 반등을 했다가 오늘 약세를 보였죠. 이것이 바로 다시 올라가기 위한 어떤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동국 SNC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그랬죠. 풍력 부분하고 그리고 칼라 강판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두 가지 흐름 자체가 괜찮습니다. 여기에 두각되지 않았던 칼라 강판 부분, 이 부분이 이 회사를 또 지탱하고 있는 실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흐름도 괜찮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내일부터의 어떤 조정 시점, 오늘부터라도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한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5 종목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김진석 소장의 5 종목 들어볼 텐데, 이번 연기금 순매수 종목인가 봐요? 네, 그렇죠. 자, 연기금이 기본적으로 순매수했다는 것은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도 긴 관점으로 보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최근 들어서 즉 월요일부터 어저께까지 순매수했던 종목들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첫 번째 종목이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 실은 특례를 통해서 내일부터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될 예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목요일,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이제 편입을 될 예정인데, 최근 들어서 공모가 외 주가가 상당히 하락했습니다만 어제 가운데서도 공모가를 좀 탈환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종목의 공모가가 15만 7천원입니다만 이 시작 현재는 15만 3천원이기 때문에, 자, 특례 편입한 전날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참여자 가운데서 상당히 좀 고민을 좀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도 가지고 계신 분들 지난 5월달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민이 컸었죠. 5월 12일 날 17만 1,500원대까지 갔었기 때문에 넷마블 게임즈 지금부터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판단을 가졌습니다만 예상보다 주가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차트가 어느덧 상당히 긴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을 정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6월달 이후에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들이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특징적인 것들은 오늘이 편입 전날인데요.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기금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
이제는 NC소프트나 다른 종목보다도 넷마블 게임즈를 편입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연기금 순매수액에서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운데 롯데쇼핑인데요. 자, 롯데쇼핑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겪었었죠. 아시는 것처럼 그 중국발 여러 가지로 사드 배치로 현재 롯데마트가 현재 중국에 99개 있다는 것들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아실 예정이고 네. 그 가운데 대부분들이 영업을 정지하고 중지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롯데쇼핑의 주가가 5월달 이후에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던 이유는 뭐 달리 바뀐 건 없습니다. 어쩌면 한국에 있는 정부의 어떤 특사가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 수만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바뀐 건 없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 방문할 때는 사드가 2개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사드 4개가 추가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쇼핑의 주가가 고가 연일 기록했다는 것은 이제는 중국발 이런저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그 론텀으로 좀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표현을 쓰겠지만 2015년 정확하게는 2013년 이후에도 때론 40만 원대까지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는 약 19만 1,000원대까지 지난 2016년 7월 달에 소위 반토막 났던 의미를 보면 최근 들어 주가의 상승은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드 배치 이슈 어떤 이슈가 있다더라도 이제는 저평가 논리로서 롯데쇼핑의 주가가 상승할 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삼성물산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삼성그룹이 얘기했었죠. 우리는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 이제 전환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관련된 주가가 하락보다 상승하는 배분 패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외국인과 연기금들이 연속 순매수를 가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이 연기금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공격적인 순매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삼성물산이 결국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하든 안 하든 삼성물산이 결국 삼성전자 지배구조 어떤 가장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판단 속에서 5월달 이후에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최근 들어서 이어지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가운데서 LG이노텍이죠. 앞서서도 LG이노텍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50일 신고가에 대한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가운데서도 역시 50일 신고가 속에서 이 시각 현재 15만 500원대 모습 동조가에 들었었지만 오늘 장중 신고가 모습 기록했습니다. 상승했던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기금이 연속 5월달 이후에 때론 6월달 이후에 공격적으로 순매수 있었지만 여전히 애플의 아이폰 8용 듀얼 카메라 모듈 생산 착수를 통해서 여전히 아이폰에 대한 이슈가 붙어 있다면 LG이노텍이 하락하는 이슈보다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즉 기대감이 많이 있어서 오늘 신고가 모두 현재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 보겠고요. 자, 동조 끝대 구간에 플러스 10,000원이지만 오늘 흐름으로 봐서는 상승 마감하는 것이 확실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인데 코멘트입니다. 자, 대한항공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었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그만큼 적게 올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막상 데이터를 열어보니 한국이 반도체 관련돼서 수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즉 화물 물량 통해서 대한항공의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오늘 WTI가 어떻게 보면 배럴당 이제 45달러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결국 유가만 맞춰진다면 결국 대한항공이 그동안 가장 시장에 대한 고민이 즉 기름값이 지금보다 적어진다면 유가가 결국 옷이 45달러에 40달러 이런 패턴 내려간다면 유가가 결국 주가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였으면 좋겠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50일 신고가 즉 38,000원 이후에 동시효과 때 거의 밀렸다는 것은 이제는 결국 유가에 대한 방향성 고민 그리고 너무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연기금이 오늘까지 공격적 순매수했지만 50일째 신고가 이후에 소폭이나 밀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좀 이어가고 동시효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466번님께서 미동의 시네마 8,148원 여러 번에 걸쳐서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비중은 20% 진단 부탁드려야 하셨는데 장기현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그 미도계 시네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관련 기업이죠. 거기에 이제 블랙박스, 자율주행 이런 어떤 그 테마로 형성이 되는데 지난번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급등락을 연출해서 이제 그거를 보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라는 그런 예상에서 아마 매매를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번에 이제 급등락을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휴식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만약에 계획 갖고 계신다면 당장은 주가에 어떤 급등락이 없는데 만약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반등을 한다면 빨리 털고 나오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다른 앞으로도 만약에 그 종목이 움직이면서 급등락을 연출하면서 또 들어간다라는 그런 룰은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반등할 때 이제 더 추격 매수 하지는 마시고요.
팔고 나오는 전략을 취해라.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손절매도 감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동의 시네마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3시 26분 45초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진입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코스피 2365.52포인트의 거래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5.38포인트 상승, 0.23%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어땠는지 코스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점은 2350포인트도 살짝 무너졌었는데 이후에 다시 올라왔고요. 현재 포인트 2365포인트 오늘 고점에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쿼드러플 위칭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변동은 있지만 변동폭이 크진 않았고요. 긍정적으로 좀 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개인만 삽니다. 1192억 원 개인만 사고요. 기관이 매도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120억 원까지 매도 물량 줄였고요.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 물량을 조금 늘렸네요. 182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상승 반전했고요. SK하이닉스 상승, 현대차도 상승, 네이버도 상승,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저마다 모두 상승폭 튀어나가고 있고요. 네이버는 2% 가까운 상승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만나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1.28%, 현대모비스도 보합권에서 강보합으로 올라왔고요. 삼성물산도 보합권입니다. 다만 삼성생명과 포스코만이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현재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잘 갑니다. 670선에 육박하는데 670에서 불과 0.17포인트만이 지금 모자란 상황입니다. 잘 갑니다. 0.51% 상승하는데요. 일중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대체적으로 상승 국면이었습니다. 쭉 올라가는 그래프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포인트가 고점입니다. 고점 마감 예상이 되고요. 670포인트를 터치를 하느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어떤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해야 되겠죠. 기관 매수하고요. 외국인 매수합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쌍끌이 매수하고요. 개인은 734억 원 매도합니다. 개인은 고점에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나 그동안 좀 물려있던 물량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220억 원, 외국인은 566억 원 현재 각각 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메디톡스, CJENM 올라가는데 그간 많이 눌려있던 CJENM이 8만원 가볍게 올라오면서 3%대 급등, 메디톡스도 2.55% 상승하고요. 셀트리온도 0.81% 상승합니다. 카카오가 하락 반전했고요. 로엔도 보합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코미팜 하락합니다. 특히나 SK머티리얼즈 20만원대까지 강하게 무섭게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숨고르기 좀 들어갔고요. SFA는 95,000원대까지 어느새 터치를 하면서 SFA도 이제 10만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슈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40만원대가 아니라 50만원대 안착하면서 50만원 중반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도 51만 7,600원대까지 2,600원이나 상승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3시 30분 5초 지나고 있고요.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 마감으로 양시장 모두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시황 나오기 전에 오늘장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님한테 한 말씀 여쭤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외국발 증시에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는 장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슈퍼, 목이라는 얘기처럼 자, 미국발 이슈가 있죠. 그리고 영국발 이슈가 있죠. 그리고 유럽에 어떻게 보면 그 새로 이번에 6월달 기준금리 관련돼서 다시 한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은 일단 내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오늘의 지수, 즉 그 가운데서 양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유가정국 시장 가운데서 여전히 그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지난 이틀간의 약세, 오늘 플러스 2.73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은 여전히 2360선에서 시장을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 시그널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효과 때 삼성전자가 플러스 3천에서 이시작 현재 마이너스 7천에 갔다는 것은 상승하는 것은 맞지만 삼성전자의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에 대한 말씀을 이시작 현재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1위부터 10위 삼성전자가 7천원 약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생명이 마이너스 1,000원 그리고 포스코가 12,500원도
전체적으로 삼성그룹주의 주가의 동력이 예상보다 좀 하회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코스닥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참여자들 코스닥 시장이 상승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대형주가 그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중형주 때론 소형주가 상승하지 맞다 이런 관점 속에서 코스닥 시장이 지난 5월 29일 날 정확하게는 5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30일이죠. 종가가 649선, 이 시각 현재 669선이기 때문에 지수로는 상승하고 연일 상승했지만 어떻게 밴드로 보면 예상보다 그렇게 올라가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코스닥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장 참여자들 가운데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기관은 약 263억의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은 558억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최근 들어서는 개인들의 순매수 속에서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들 쌍끌이 순매수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에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팩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오늘 시장에 새로 들어온 종목 가운데서 보라티알입니다. 이게 이탈리아 식자재 전문 유통기업이고요. 자, 공모가가 14,300원입니다만 오늘 공모가를 뛰어넘었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그 가운데도 오늘 시장에 들어왔던 이런 보라티알의 새로운 종목들이 지수나 어떤 밴드보다도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들어왔다는 거 보면 이 종목에 대한 밴드는 결국 보라티알이 가장 좋을 때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 유가정국 시장과 코스닥 시장 이 시각 상승한 가운데서 오늘 시장은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간단히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양시장 어제 김영진 대표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의 그 예상대로 긍정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2363.57포인트 0.15%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669.97포인트입니다. 0.03포인트 모자란 67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 0.53%나 상승했네요. 원달러 환율은 1122원 30전에 거래가 되면서 하락 반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하시죠. 자, 먼저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조 지점의 박남열 부장, 삼성전기와 기가레인, LB세미콘, 엑셈인데요, 종목이. 먼저 3월 29일, 4월 12일, 6월 7일에 각각 수요일에 모두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보시다시피 24.5%, 21.4%, 11.2%, 5.1% 각각 기록하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박남일 부장 계속 이어갑니다. 신화인터텍 5월 23일 화요일에 매수했고요. 6% 수익입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대리 LG디스플레이 지금 30.5%나 수익 나오고 있고요. 메리츠종금증권 양태준대리 삼성전기 28.8% 수익입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코스모화학 24.5%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LG디스플레이 4월 24일에 매수했는데 21.9%의 수익, 아바텍 역시 14.1%의 수익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전희승 과장입니다. 포스코 ICT 19.7%의 수익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아일텍과 로체시스템즈 8%와 5.3%의 각각 수익 나오고 있고요.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태평양물산과 현대통신 6.5%, 5.9%의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익률 점검해봤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서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으로 갑니다. 박남열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원준입니다. 네, 수익률들이 좋네요. 삼성전기, 기가레인, LB세미콘, 신화인터텍, 엑셈까지 적게는 5%부터 많게는 20%가 넘는 수익률인데 좀 하나하나 정리를 간결하게 해볼까요? 네, 지금의 시장은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에서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좀 매기가 옮겨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한 전략이 맞지 않았나 싶고요. 삼성전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갤럭시 S8에 대한 수혜는 지금 발생되고 있고 오늘 아이폰 8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데요. 듀얼 카메라 공급 확대 기대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유효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보유관 좀 유효하다는 좀 말씀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가레인인데요. 기가레인은 제가 일단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기가레인은 OLED 검사 장비 수주에 의해서 수주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오늘 6,800원 박스권 상단 돌파를 종가에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가 좀 유효하다. 거래량 돌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 거래량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세 번째는 LG세미콘인데요. LG세미콘은 LG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로 인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라 가지고 어제 소개시켜드렸는데, LG 디스플레이 향 OLED 부품 공급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G 디스플레이 향의 LG 디스플레이의 납품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최근에 중소기업 중에서 적게는 15%에서 30%까지 급등했는데 동사는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탄력적이었는데요. 우려되는 부분은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이 좀 거래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봉 차트 한번 올려보실래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4월 17일 날 350만 주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345만 주 정도 거래가 됐는데 이게 손바뀜이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거래량의 일정 부분이 매집한 주체가 그 자전거래 형태로 매매 형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50% 차익 실현 관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여전히 눌림목이 한 3, 4일 있다가 또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눌림목이 좀 커질 때는 재차 접근하셔도 된다. 지금은 추세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 좀 드렸죠. 네 번째 신한인터텍인데요. 신한인터텍은 삼성 디스플레이 향 쪽에서 OLED 소재 부품 공급 기대감이 나타나는데요. 더군다나 애플의 그 아이폰 8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동사는 13일 전에 그 음봉이 한 8%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음봉이 가짜 음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음봉을 겨냥하지 않았던 고객들이라면 다 손절매 단행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단기 하락분 축과 상승을 해서 빠른 복원이 진행됐기 때문에 동사는 보유가 좀 유효하다. 단 단기적으로 8%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밑에서 매매 전략을 구사한 분들은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매도가 나올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에 엑셈인데요. 엑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수주 기대감이 살아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동사는 1분기 실적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단지 모멘텀이 살아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고, 단기 매매에 좀 국한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단기 상승폭이 커질 때 한 5% 정도 수익은 건졌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종목은 눌림목이 좀 크게 나올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대응하자. 만약에 손절 라인을 이탈할 때는 과감하게 손절 라인을 빠져나올 수 있는 투자자들만 접근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조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 했고요.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장을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에 또 슈퍼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회 변수들도 많은 것 같은데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소장님? 일단 내일장은 제가 보기에 어떻게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 목요일 하나하나씩 좀 팩트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시간으로 저녁 11시입니다. 자, 코미 전 FBA 국장이 상원 청문회 때 나와서 오늘 발언할 예정이죠. 아마 어저께 이미 설문서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기본 내용이 이번에 러시아 커넥션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방해했다. 이것이 기본적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기업가였기 때문에 공무원인 전 코미 FBA 국장을 너무 쉽게 보고 상당히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좀 했는데 코미 전 FBA 국장이 그것을 또 수첩에 작성해가지고 예상보다 그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 좀 충격을 크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미국의 3대 지수가 예상보다 상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 11시에 코미 전 FBA 국장이 어떤 얘기할지 몰라도 그런 얘기가 내일의 미국 증시 그리고 내일 한국 증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에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이제 유로존으로 잠깐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라기 총재죠. 드라기 ECB 총재가 지난 5월 달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유로존의 경기가 좋지만 6월 달 이번에 기준금리는 동결로 갈 거이다. 그런 코멘트 했다는 것은 영국발 이슈 그리고 프랑스 총선이 11일부터 18일 그 두 번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정치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는 기준금리 동결하는 것이 맞다. 이런 관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준금리는 동결하지만 앞으로는 테이퍼링을 하겠다. 그런 단어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미국발 리스크 그리고 유로존발 리스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각 현재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부터 영국이 이제 조기 총선은 지금 투표 중입니다. 아무래도 메이 총리가 이번에 조기 총선을 좀 베팅했는데요. 베팅했던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기 총선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영국에 있는 선거인단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총선을 관련돼서 날 다시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유로존 관련돼서 하드 브렉시트, 때론 소프트 브렉시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보다 동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기 총선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보면 동력을 좀 실어달라 그런 관점으로 조기 총선을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이벤트가 있었죠. 영국이 지난 몇 개월 되지 않은 사이에 3번이나 테러에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메이 총리가 생각지도 않게 좀 테러발 이슈 어떻게 보면 역풍이 좀 불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메이 총리가 있는 이번에 보상이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 이상을 어떻게 달성한 것은 맞지만 과연 과반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유로존 관련돼서 하드 브렉시트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내일 새벽 6시 정도에는 이제 발표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코미 전 미 FBA 국장의 입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 유로존 관련돼서 드라기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하더라도 과연 앞으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테이퍼링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까지 글로벌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래서 내일 아침 시장 어떻게 갈지는 미국 증시가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한국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좀 맞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종합적으로 그렇죠. 보면. 네네. 예, 지금 예측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점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장기환 부장님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내일 그래도 저희 종목 봐야 되잖아요. 네.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장의 방향성이죠.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하락을 이끌었다라면은 약간의 조정이 더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은 가보지 않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종합주가지수는 플러스를 이루면서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오늘 두드러진 특색이 이번 주 내내 그렇지만 이제 의학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두드러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내일 한번 주목해 봐야 될 종목으로 한번 케어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블록딜 하고 난 다음에 기간이 3일밖에 안 지났죠. 그런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물량이 좀 쫓아 들어갔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직 계속 매매 순환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한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은 종목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 그런 종목의 흐름이고요. 현재 흐름 자체는 우상향으로 틀 수 있는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저점으로 대응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라젠 이런 종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일정 정도의 바닥을 다지고 나면은
그 시세의 흐름의 분출이 뭐 한 보름 이후에 이제 분출이 되는 이런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제약 업종의 그러니까 의약품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의 상승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 매일 그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분출하기 전까지는 상승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제가 그 제약품 중에서 아까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한 게 이제 유한양액입니다. 제가 이제 5개 종목을 더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그 유한양액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 살펴보면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의약품에서도 의약품에서의 대형주가 올라가는 이런 양상입니다. 녹십자를 필두로 해서 많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매일 한 조금씩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개월, 4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그 이후에 시세가 분출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기 분출하기 전까지 올라간다라는 그런 기본 관점을 가지시면서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아주 재미있는 다른 종목 차치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종목도 그런 종목이 충분히 있으니까 내일 한번 매매를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바라볼 종목 그리고 내일장의 전략 오늘 밤에 또 슈퍼모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짚어봤습니다. 메리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그리고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